디자인 띵킹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이 저희의 화두예요, 오늘. 이 화두를 던지고 여기에 내용 중에 경영 전략을 화두로 한 그 부분 중에 경영 전략으로서의 디자인 띵킹이라는 그 3장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명한 전문가를 모시고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한번 저명하진 않고요. 네,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새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되게 구태의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겐 굉장히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띵킹은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가 어떤 형상화, 그러니까 뭐 이미지화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제가 가진 아이디어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어떤 보이는 형태, 꼭 보이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공감하거나 내가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면 그건 이제 아이디어에서 어떤 제품이 되기 전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디자인 띵킹은 제 생각을 그렇게 제품 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디자인 띵킹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블루스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디자인 띵킹 전부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쵸, 그건 뭐, 네.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네네. 여러 가지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디자인 띵킹이라는 건 기업에서 특히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특히 디자이너들은 좀 더 왜 기업에서는 대부분 경영자들이 많은데 경영자들보다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디자인 네. 띵킹이라는 게 이게 사고잖아요.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이 꼭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디자이너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네, 디자이너들의 생각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착각하고 네. 시각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왜 헤어 디자이너도 있고 요새는 모든 그쵸, 예, 직업에 많죠. 예. 디자이너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IT 쪽에서 이제 네, 아키텍처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시스템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 네. 그러니까 원래 없던 걸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 예. 부분입니다. 네. 디자이너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예쁘게 만들고 없던 걸 그림으로 시각화해주고 그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디자이너라는 거의 어원은 없던 것을 창조해내는 왜 디자이너와 예술가를 많이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네.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창의적인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죠. 예술가들은 본인들이 만든 작품을 디자이너만큼 그렇게 신랄하게 평가받진 않아도 돼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표현해내는 수단이니까. 만약에 예술가들이 더 잘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대중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디자이너들은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쪽으로 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자본주의 쪽으로 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창의적인 예술가를 닮은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좀 더 디자인 띵킹에서의 디자인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얘기한 부분을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경영 전략으로서의 디자인 띵킹이라는 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21세기의 문맹은 읽거나 쓰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배운 것을 읽지 못하고 배운 것을 잊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새로이 배우지 못하는 이들일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문맹이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엘빈 토플러가. 거기에 좀 꽂히신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예전의 문맹은 이제 저희 정말 윗세대 6.25 전쟁 이전 세대들은
글을 못 읽는 걸 그쵸. 문맹이라고 글을 했죠. 못 읽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말을 하고 알아는 듣지만 한글을 못 읽는 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이제 문맹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21세기에는 배웠지만 그 배운 거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배운 그 시간에 멈췄고 그 배운 걸로 그냥 끝나버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창조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재창조하거나 재정의해서 뭔가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디자인 띵킹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문맹이다 이렇게도 되는 건가요? 너무 지금 엘빈 토플러는 그렇게 본 거죠. 제가 네. 너무 이렇게 일관해서 딱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어쨌든 엘빈 토플러의 말이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디자인 띵킹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방식 중에서도 창의적인 생각으로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만 개선을 한다거나 있던 거를 뭐 조금 고쳐서 개선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더라도 굉장히 새롭게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재정의한다고 하잖아요. 재정의해서 네. 창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죠. 원래 커피 전문점, 커피를 파는 곳, 스타벅스의 카테고리는 원래 거기에 들어가는 곳이지만 네. 사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그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컨셉이 아니죠. 스타벅스의 컨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문화를 파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는 예. 문화를 판다는 것도 있었고 과거에는 왜 스타벅스만이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붙는 음악도 뭐 이렇게 되기도 했고 하지만 그쵸. 최근 들어서는 저는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공간을 파는 곳 같아요. 그쵸. 네. 공간을 팔고 있고 뭐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맥도날드는 원래 그 햄버거 회사가 아니잖아요. 얘들은 이제 부동산 회사인데 자기들 부동산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거기에 이제 맥도날드라는 매장들을 집어 넣은 거죠. 맥도날드는 원래 햄버거 회사인데요. 아, 근데 부동산이 더 커요. 사업 영역이. 아, 원래는 햄버거 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요즘에 이제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건물들은 굉장히 많이 가치가 올라가서 뭐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 하는 건물들도 많잖아요. 그분하고 디자인 띵킹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거리가 있는데 네, 네, 아무튼 뭐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뭐 논 외의 얘기지만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떤 논리들이 가고 있다. 네, 그런 걸로 따지자면 삼성이 갑이죠. 아, 그쵸. 어, 네. 아무래도. 아무튼 좀 위험하니까 네.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 책 내용 중에 하나 더 짚어볼 만한 내용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조직을 파괴하는 것은 무능력한 자들이 아니다. 무능력한 사람은 파괴할 위치에조차 오르지 못한다. 꼭 무언가를 이루었고 그 성취감에 도취된 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그르치곤 한다. 일을 이제 잘못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한 번 이뤘던 사람들, 뭔가 자신이 굉장히 큰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 조직에 남아서 다시 한 번 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성공에 도취되어서 뭔가 새로운 재정의나 재창조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벤처 붐이 일면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많았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뤄서 중견기업까지 간 기업들도 많은데 그 기업의 CEO들이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본인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번 성공을 크게,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한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는 본인들이 그걸 느끼고 전문 경영진에게 회사를 넘기는 게 본인의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너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본인들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잘 못 놓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한번 지어보면, 뭐 짧게 얘기를 했고, 뭐 잠깐 논의 얘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결국은 다루려고 한 내용은 모든 것이 변했고,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변화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하고,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개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저도- 정리해 주시면 어떡할까요?
덧붙여 보자면 과거 20세기의 사회는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잘 분석해서 그것들을 잘 가공하기만 해도 뭔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사회였어요. 하지만 그렇죠. 그때는 성장기였죠, 한마디로. 예전에는 모방의 사회였잖아요. 그쵸, 우리가 모방을 특히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베꼈죠. 네, 다른- 충분히 그렇게 굴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였다면 21세기의 사회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분석이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디자인 띵킹이라는 책을 또 쓴 로저 마틴에 의하면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왜 주먹구구식으로 왜 있는 생각, 갑자기 순간적으로 드는 영감이나 창조적인 직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로저 마틴은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지성과 직관의 균형,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조금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인데 아무튼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네, 건가요? 갑자기 끝나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